이 내용은 저번 주 파이팅데이 때 지식 전달에 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향은님도 있었고 희진님도 저 어떤 이렇게 보고서를 전달할까? 지호님도 커뮤니티에 어떻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면 좋을까를 바탕으로 나오게 된 강의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지식 전달법이랑 이제 커뮤니티를 엮어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재를 모으는 치트키를 알려드려요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목차인데요. 사실 이 포맷 강의법이라고 하는 책이 좀 사실 저 강의 준비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의 일부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창업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목차는 뭐 정보 격차와 공공재, 그리고 지식 전달은 자기소개다. 그리고 처음부터 엔드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지, 펀, 핏, 그리고 문제, 그다음에 해결, 그리고 발상의 전환, 그리고 why, what, how, so what, 그리고 이제 call to action, CTA. 그래서 여기 7번의 이 why, what, how, so what이 사실 이 품맥 강의법의 주요 그거예요. 사람이 이 네 가지 단계로 사고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하면은 되게 사고의 흐름을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 공공재를 모으는 치트키는 이제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이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어떻게 지식을 축적해야 할까?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나만 갖고 있는 지식이랑 그리고 이제 모두가 갖고 있는 지식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만 갖고 있는 지식은 정보 격차고요. 이제 모두가 갖고 있는 지식이 되면 이제 공공재가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엔드포인트는 커뮤니티 확장을 위해 공공재를 구축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 공공재가 이제 지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이제 지식 전달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래야 되냐 하면요. 내가 뭘 잘 알고 있는지 상대방이 알려면요. 그거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혼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이걸 잘 아는지 몰라요. 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하지 않죠. 다들 각자 자기가 엄청 잘 알고 있는 분야를 당연하게 여기고 남들도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네, 생각하면서 분위기가 왜 빠져요? 네. 그래서 이 정도가 뭐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이 다들 각자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의 지식과 그리고 나의 정보 격차를 약간 주지의 사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지의 사실로 만든다는 거는 정보 격차를 없앤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리고 서로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줄수록 더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걸 엄청 잘하는 분이 지호님. 네. 그리고 호시님도 엄청 잘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가 줄수록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해서 더 받게 되는, 오히려 줄수록 더 많이 받는 신기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전달은 곧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자기소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타인의 능력과 정보를 활용해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자기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잘 알려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능력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은,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마약이 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타인은 당연히 이제 매력적인 타인이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려야 타인이라고 하는 마약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소개 핵심은 무엇일까? 나이, 사는 지역, MBTI 이런 게 아니죠. 핵심은 이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건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교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자기의 지식, 정보 격차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가 부족하면 관계가 물 건너가죠.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중요한가? 좀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주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의 법칙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신의 가치를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이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도움 줄 수 있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자신의 정보 격차, 지식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테이크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사실 이게 사실 지식 전달할 때 구조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고, 이게 너한테 왜 필요한지 잘 설득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잘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이제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하지?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해니까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맞아요.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할지가 보통 고민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엔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엔드 포인트를 어떻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엔드 포인트를 잘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easy, fun, fish예요.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적합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easy부터 다룰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쉽게 만들지인데 네,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대방이 아무리 성인이고 똑똑하고 이래도 지식 전달할 때는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는 알겠지를 최대한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또 짧게 해야 되고 개념도 최대한 쪼개서 전달해야 돼요. 물론 근데 너무 쪼개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지는데 일단은 최대한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밌게 만드는 방법인데 제가 대충 보이네요. 자, 재미가 대체 뭘까요? 재미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도파민. 저는 삶에 유리한 것들을 재밌다고 느끼는 거. 삶에 유리한 거. 삶에 유리하다고 느끼는 거. 삶에 유리하다는 게 뭐예요? 생존에 유리한 부분을 재밌다고 느끼는 거. 생존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재미가 되게 사실 모두가 좋아하지만 제대로 정의하기 힘든 게 재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재미에 대해서도 한번 각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재미란 무엇일까? 저는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네. 저는 하나가 뭐가 재밌으면은 그러니까 날 새서라도 그걸 해. 그냥 뭐 예를 들면 드라마 아니면 뭐 소설, 책 이런 것들이 끝까지 아니면 출근해서도 내가 간호사 생활할 때도 너무 재밌으면은 몰래 찍어가지고 나가지고 본 것까지 할 정도로 계속 그 지속하게 하는 거? 네, 좀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어떤 요소나 아니면 어떤 본질이 들어가면 재미를 넣을 수 있을까? 내가 느끼는 재미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 그 어떤 요소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재미를 느끼냐는 거죠. 왜냐면 그걸 파악해야 모든 것에 재미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희진님 답변은 되게 좋은 답변인 게 어쨌든 삶에 유리한 걸 준다고 하면은 재미를 느낀다고 하니까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면은 재미를 못 느끼겠죠. 미술 생각도 없었나요? 근데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네, 답을 안 맞추셔도 돼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한번 꺼내는. 사실 희진님 답변은 너무 정석적인 답변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답변이에요. 생각을 많이 한 답변. 이미. 재미를 많이 추가했어요. 재밌게 만드는 거지. 약간 공감할 수 있는 거? 내가 또 맞는 말씀이에요. 떨어지는 재미 못 느끼고 공감할 수 중요하죠. 있는 공감도 되는. 공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감 요소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가슴 뛰는 것, 뭐 이런 거는 너무 그렇고, 사실,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민준님 언제 재밌으세요? 땡. 뭐, 없는데. 태양님 어떠세요? 구체적인 걸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사실 네. 뭐 추상적인 추상적인 걸로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딱 그냥 심플하게 네. 처음에 좋아요. 생각했던 게 뭐예요? 그냥 딱 뭐든 그냥 바로 웃음이 나오는 웃음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웃음이 왜 나올까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 다 두 분의 말씀이 다 그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호감을 가지고 네. 끈기 있게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지속적으로. 네. 근데 그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느끼는 건가 음. 싶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사실 딱 뭐라고는 말이 안 나와요. 처음 고민해보는 거 가지고. 저는, 뭐, 유리하다. 이거는 오히려 잘 모르겠어요. 어떤데 재미를 느낄까?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도 되게, 뭐라 그럴까, 느낄 때가 많아갖고, 저는 생각보다, 재미를 느낄 때, 근데 공감 갈 때가 생각보다, 너무 F적인 반응인가? 생각보다 공감 갈 때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너도, 나도 이럴 때가 그게 가장 되게 저한테 그거였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몰입할 때,
가장 큰 재미가 몰입. 있어요. 몰입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거에 빠져들고 그걸 오래 아까 지속하는 힘이라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욕구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저한테는 재미로 자꾸 가게 하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공감과 문제의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전부 다. 네, 그래서 이 뇌과학적인 네. 차원에서 말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뇌의 입장에서 네, 정말 뇌 전기신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뇌과학에서 그래서 이 약간 실험을 했대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근데 그런 말씀하신 어떤 삶에 도움되는 거 배제 그리고 뭔가 공감 가는 거 배제 그냥 어. 진짜 뇌가 그냥 어. 전기신호적으로 느끼는 그 재미만 어. 찾겠다고 하는 실험이었는데 네, 뭔가. 가지고 그 실험자한테 앞에 있는 이제 가방을 들라고 하는데 네. 그 가방이 좀 묵직해 보이는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 가방을 이제 들라고 하는데 네. 그 가방을 보면서 이제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결과는 이제 기대와 다른 것이었어요. 되게 그냥 묵직한 가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들었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게 웃으면서 가볍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제 공감도 아니고 뭐 삶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뇌에서 느끼는 그 순간에 웃음이 그래서 그 기대와 다른데 자기 예상보다 좋을 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건데 좋을 때. 네, 그 결과가. 근데 만약에 되게 가벼워 보였는데 무거워 되게. 어. 그러면은 약간 뇌가 당하면서 약간 찡그리면서 무겁네요. 약간 그 자기 기대보다 자기 예상보다 좀 안 좋은데 오. 그 약간의 그 차이 때문에 웃음이 나거나 이제 찡그리거나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재미라고 하는 게 물론 되게 고차원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는데 훨씬 더 가볍게 그래서 재밌으려면 그렇죠. 좀 그런 나를 좀 놔야 되는데 좀 기대를 좀 놔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대를 낮추고 만족감을 높이는 식으로 겸손해야겠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예상보다 좋은 거를 주는데 그 상대방 예상을 기대를 낮춰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핏은 이제 적합하게인데 네, 상대방에게 필요한 걸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제 계속 해봐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이 진짜 과연 무엇을 원할까?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든, 네. 내가 어떤 해결책을 팔든 주든, 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거를 주면은, 그렇죠. 상대방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적합함을 모르면, 음. 그래서 내가 이제 뭐가 이제 그 상대방한테 적합한지 모르면, 그 상대방이 그걸 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설득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 네, 그러려면 이제 Y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게 Y는 문제와도 같은데 문제가 있어야지 해결책을 찾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선결되고 해결책이 이제 필요해져요. 그래서 근데 보통 지식 전달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해결책을 갖고 있고 이 해결책을 그러니까 해결책은 일종의 열쇠죠. 네. 그래서 열쇠를 들고 주변 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자물쇠 꽂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책이 문제에 적합하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어려움은 그거예요. 네. 나는 해결책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야 해결책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제일 기본인데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해결책이 있어서 그 문제가 상대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은 문제가 없거나 인지를 못해요. 그쵸. 자기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못해요. 네, 못하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네. 그때 이제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 해결책이 필요해지게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일종의 발상의 전환인데 보통은 이제 상대방의 문제를 찾아서 그거에 맞는 해결책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에 맞는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면은 그래서 또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또 웬만한 수준에서 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해결책은 그거에 맞는 문제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문제가 없거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상대에게 이제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들어준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깨닫게 만든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 해결책이 필요해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이 사고의 순서 아까 얘기했던 포맷이죠. Why, what, 그리고 how, so what.
이 부분이 이제 이 위에 Y랑 What이 문제를 만들어주는 영역이고요. 아. 그리고 How랑 So What이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를 왜 필요한지 그걸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Y 부분을 얘기를 하면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사실 Y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네 가지 이 why, what, how, so what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중요도가 그러니까 각각 이제 4분의 1이니까 25%씩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최소 50% 이상 가져가야 돼요. Y에서. 다른 애들보다 2배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근데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을 보통 한 줄로 생각을 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 너 이거 왜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의 한 줄, 2줄 나오고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하면요. 사실 본인도 처음에는 이 Y를 엄청 고민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엄청 고민해가지고 나온 해결책인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어요. 아. 일단 망각이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네. 그래서 이 Y의 중요도가 처음에 엄청 많이 고민하는데 이걸 엄청 요약해서 이제 한 줄로 추상화돼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생각했던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로 딱 모여가지고 이 해결책은 이래서 중요해 한 문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핏한 Y로 결론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핏한 Y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Y는 사실 이제 고객의 눈이 그래서 그 고객한테 필요한 그 문제, 그러니까 문제 인식, 문제 의지를 줘야 되는데 네, 이 공부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 상대방이 뭔가 새로운 처음 어떤 무엇을 보면은 네. 이제 처음에는 아예 몰라요. 두 번째는 이제 희미하게 알듯 말듯한 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좀 더 넘어가면 이제 애매하게 아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지가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서 이제 구분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인지랑 그쵸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6번, 그러니까 6번까지 가야 이제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분석까지 가능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아는 거를 이렇게 레벨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객의 수준을 보통 이제 상중하로 나눠지는데, 이게 다음 중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고객을 잡아야 되는 거죠. 중하?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고객을 사실 중정도로 잡아야 돼요. 하는 끌어올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상은 너무 없어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극상도 만나기 힘들고 상도 만나기 힘들고 그냥 그래도 한 중 정도 되는 사람을 고객으로 잡아야 만나서 이제 중을 상으로 만들면서 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전달의 방법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단계가 이제 글인데 그러니까 어떤 내 지식 전달 지식 전달을 글로써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극상의 단계예요. 잘하는 거죠. 네,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나 이제 글만 딱 보고서 하고서 뭘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만 가지고 절대 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까. 그러니까 이해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못 말하죠. 네, 그래서 그 아래 단계가 이제 글과 영상을 제공을 하는 거고 저 위에 거는 사실 다 온라인 단계고 이제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가 좀 더 강력하고 그 오프라인 강의도 이제 점점 이제 그룹처럼 이제 규모가 좀 작아지고 그리고 더 긴 시간 묶어두고서 합숙을 한다거나 하면은 점점 전달의 방식이 굉장히 세련돼지고 더 강력해져요. 그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확률이.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게 이제 과외나 컨설팅 같이 1대1로 진짜 딱딱 필요한 거 이제 입에 넣어주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저 위가 가장 싼 거고. 그래서 책이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1, 2만 원짜리 책 한 권으로 100배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글이고. 근데 자기 수준이 또 그만큼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 밑에 단계까지 점점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Y로 돌아와서 이 Y는 사실 이제 T와 F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희진님이 말씀한 Y는 그쵸? 그 T의 Y고요. 혜연님이 얘기한 건 F의 Y예요. 그래서 삶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F는 이제 공감이 가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한테 이득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손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상대방한테 얼마나 너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이런 걸 전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사람한테 설득이 되는 내용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가 엄청 고생해서 결과를 내는 거야 라고 하면은 매력을 못 느끼는데, 너가 이것만 하면은 이거가 돼. 그러니까 뭐 슈퍼 에어비처럼 뭐 수익률이 엄청 높고, 돈 얼마만 있으면 되고, 뭐 이런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이 사실 굉장히 강력한 Y가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삶이 인풋을 엄청 넣었는데도 아웃풋이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수익률 부분이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결책에 관련된 이제 대표 테마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브랜드 설계자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네. 세 가지입니다. 부와 건강, 관계. 음. 사람들은 사실 이 세 가지랑 결부된 내용이면은 돈을 보통 써요. 음. 그러니까 설득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관계들, 이를테면은 연인이라든가 아니면 재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설득이 잘 되는 테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Y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what이에요. 그래서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좀 본질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asy, 그리고 fun, easy and fun이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좀 물음표를 잘 활용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at, 그러니까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질문을 해주고 그리고 그냥 계속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음표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주의를 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Y랑 what 부분이 이제 전략적인 내용이고 문제를 만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이 또 마케팅이고 세일즈이기도 하고요. 보통 마케팅과 세일즈에서 사실 여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여기가 사실 이제 마케팅과 세일즈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한테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략이랑 전술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아시나요? 전략과 전술이다. 전술은 기술이고 전략은 본질입니다. 전략이 거시적인 거 같고 전술이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전략이 좀 더, 네, 더 높은 단계에서 바라보는 거고, 전술은 좀 더 밑에 단계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전쟁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전략은 뭔가 이제 장군들이 이제 큰 단위에서 전략을 하는 거고요. 전술은 이제 그 실제 전투에서 어떤 전술을 써서 이제 이기고 지느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앞에 why, what 부분은 이제 전략에 해당하고요. 그 네. 뒤에 나오는 how랑 so what은 전술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how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부터 막 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걸 그러니까 전달한다고 할 때 네. how부터 보통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뭘 줘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줘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how는 사실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전술적인 내용은 일종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책만 주면 저 사람이 이 해결책을 잘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상대방한테 문제가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자각시키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결제 이후 주라는 그런 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제를 해야지만 설득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how 같은 경우는 how 방법으로는 애니메이션이 좀 꼬였는데 일단은 네. 보여주시면 네,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스토리만큼 사실 제일 잘 먹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스토리를 엄청 좋아하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짜느냐는 이제 굉장히 강론인데 일단 스토리가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논리 같은 경우도 나열형보다는 이제 수렴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1번,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한 가지 이유로 가기 위해서 다른 애들이 다 보조 논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수렴하게끔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이 스택은 이제 고급 기술인데 이것도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so what으로 넘어가면 네, so what이 사실 이제 엔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가 필요한 이유는 준비하면서 사실 계속 이 엔드 포인트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엔드 포인트를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엔드 포인트에 맞게끔 가고 있는지를 계속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어떤 내용이 이 엔드 포인트에 맞지 않으면 그 내용은 빼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맞아요. 근데 이 엔드 포인트를 생각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야 돼요. 그리고 그 엔드 포인트에 맞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엔드 포인트를 하나로 잡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넘어갈까 말까인데 엔드 포인트랑 상관없는 얘기도 막 하면은 어쩌라는 거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드 포인트를 이제 어떻게 줘야 할까 했을 때, 네.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강력한 방법인데, 이제 보통 그래서 끝을 먼저 생각하고, 이 엔드 포인트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수미상관은 저 앞부분이랑 그리고 뒷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끝부분을 가기 위해서 논리를, 저 모든 화살표가 전리 가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시작 부분에도 다시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엔드 포인트로 갈 거라는 거를 처음에 선언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렵나요? 그쪽으로 가기 위해 진짜로.
가기 위한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왜 저 앞에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해야 되냐 이거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입력하듯이 처음에 어디로 갈 거다를 딱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네, 비유네요. 비유는. 내비게이션. 사람들은 들어도 까먹어요. 음. 그리고 저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중간 내용들이 다 처음 듣는 얘기일 수가 있어서 듣다 보면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처음에도 나오고 사실 또 중간에도 나와주면 좋아요. 맞아요. 간접적으로라도. 음. 그래서 네, 수미상관이라고 하지만 이제 중간에도 저 처음과 끝에 나오는 그 엔드 포인트가 계속 우리 이런 얘기하는 거야. 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줘야 까먹지 않고 아 맞아 나 우리 저거 이야기 위해서 하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부분.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마무리는 이 CTA라고 하는 콜 투 액션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유도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행동, 그러니까 콜 투 액션이 이제 솔루션이자 해결책인데 그냥 이게 답이에요가 아니라 어떤 답을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줘야 하는데 뭐가 네.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결제해서 띄고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결제하되어 있습니다. 아, 또요?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이제 구독 아니면 무료로 받아가세요? 네, 맞아요. 글쎄요, 구독, 좋아요. 작성하세요. 네, 맞아요. 하세요를 하세요. 네, 뭔가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갓에서가 준비했는데, 네. 그래서 뭔가 행동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입니다. 예, 오늘의 엔드포인트, 커뮤니티 확장을 위해서 이제 공공재를 구축해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콜투 액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신의 주제를 정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네. 우리 일조 클럽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재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강력한 지식을 소개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제를 그냥 네. 생각나는 거 그냥 뭐 간단하게 세 네. 개만 딱 생각을 하죠. 세 개를 네. 지금 적어주세요. 네. 네, 그냥 네, 민주님이 헬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아직 교구하면 안 돼. 네. 요구하면 안 돼. 일단은 네, 네. 자기가 원하는 걸로. 그래서 세 개를 적어주시고요. 일단 처음에 너무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세 가지. 아마 이거 얘기 들으면서도 생각나셨을 수도 있어요. 아, 나 이런 얘기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네. 단어들에다가 이제 네. 특별 키워드를 더해줄 건데 그게 네. 뭐냐면 뭔가. 커뮤니티예요. 어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좋아요. 지식 전달법이었는데 네. 그걸 지식 전달법으로 하지 않고 지식 전달법과 커뮤니티로 했어요. 네. 네. 한개 올라서 썼는데 아무거나 쓰라고 해서 네. 뭐였나요? 소화기 쓰레기 점검 방법과 커뮤니티 그것도 다 엔드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엔드포인트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소화기 수리법과 커뮤니티 그걸 바탕으로 어떤 엔드포인트를 가지면 좋을지 네. 커뮤니티한테 뭘 바랄 것인지 정해보고 이제 그거에 맞는 콜투 액션을 정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힘들면 저랑 청사님이 봐드릴게요. 네. 지원님이랑 희디님도 네. 봐주시겠죠? 그래서 좋아요. 네, 꿀팁. 네. 그래서 자신의 주 관심사를 기반으로 지식 전달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나의 인생 교훈, 네. 뭐 부모님한테 받은 걸 수도 있고, 뭐 선배,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받은 그런 교훈이나 자신의 인생 지식.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시작하는 그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고 네. 많이 하면서 잘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거에 좀 네. 의미를 두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네. 일단 생각만 해도 설레는 강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고 재밌고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내용을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수익화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네. 아까 준비했던 네. 이런 개인의 엔드포인트를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인풋한 내용 네. 그래서 그걸 최적화해서 어떤 아웃풋으로 내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팀빌딩이 되는 어떤 이런 학습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최종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노트북 적고, 네.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생님은 뭐나